어린 저 할아보다 궁금했던 점, 동고동락 한 7년 지기 그분 정말 용심 정술이던데 어린이 은근히 그분에 대한 마음적으로 매달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요. 극단적 용심과 자기애적 성향도 나름 친구로서의 매력이라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건희 어린님.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한 썰을 내가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소재로 또 그런 부분이 좀 부각돼서 그런 거지. 그 친구의 좋았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그게 하이라이트로 뽑히진 않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그런 스토리를 클릭을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뽑혀서 그렇지 그 친구가 나한테 했던 그런 뭐랄까 마음도 막 용심이 나서 부들부들거리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나에 대한 부러움도 좀 있었고 나에 대한 동경도 좀 있는,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됐으면 하면서 나를 서포트해주고 도와줬던 부분도 많은 친구였어요. 다만 내가 그런 적개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친구가 그때 힘들었던 부분을 나한테 얘기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나라는 좋은 인연, 나는 또 그 친구한테 좋은 인연이라 생각을 했거든. 진짜 평생 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간관계를 너무 매정하게 확 끊어버린 거에 대한 솔직히 배신감 때문에 내가 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좀 적개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친구가 그렇게 막 용심이 쩌드었는데도 내가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나도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는 하지만 막상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난 용심 있는 친구들 안 어울린다고. 근데 그 친구는 그 이상 뛰어넘는 우정을 가진 사람이긴 했어. 근데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약간의 느끼는 질투심이 미안했기 때문에 내 옆에 있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은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나도 그 친구에게 신뢰를 못 준 부분도 분명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 썰을 본다고 해서 내가 있는 얘기를 덮기는 해도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건 아니니까 그 행동만 놓고 보면 쇼킹하긴 하지. 오죽하면 하이라이트로 썰이 남겠어. 하지만 내가 아무리 평소에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가족들 얘기도 하고 친구들 얘기도 하고 잠깐 지나간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 학교 선생님이든 상담사든 뭐 동기든 후배든 뭐 군대에서 만난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극도로 나쁜 사람은 몇 없어요. 근데 그 썰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주로 얘기하고 그게 하이라이트도 남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나쁜 사람이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모르잖아. 실제로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만의 이유가 있고 또 그 사람들만의 상처가 있었을 확률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나도 방송 라이브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내 입장에서 푸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 가끔 가다가 나도 얘기하잖아. 나는 왜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을 무조건 내 입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말은 그렇게 해도 오히려 안타까운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 성격이. 근데 그런 말을 좀 하더라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되게 건방지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불쌍하다고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측은지심이 들 때가 많긴 하더라고.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돼요. 방방바로. 그러니까 우리 친한 친구들 그냥 수다 떠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막 내가 막 적개심을 가지고 이러진 않아. 솔직히 적개심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신상을 깎겠지. 어린이 이렇게 답해주시는 거 정말 인간관계라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았는데,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고마운 마음이 훨씬 많아요. 그 친구 덕분에 많은 것도 배웠고 뭐 그 친구뿐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미움이 있지는 않아. 근데 내 입장에서 미울 때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뭐 내 가족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끼치다 보니까 가끔은 밉기도 하고, 그래도 그 마음을 막 가지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럴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링링이들 덕분이고 우리 가족들 덕분인 게, 그렇게 나한테 좀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 그걸 인복이라고 하나요? 인복 진짜 중요한데, 근데 인복이라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내가 인복이 많아. 난 그거 하나만큼 자부하고 살잖아. 심지어 나랑 멀어진 사람도 나에게 썰을 제공하잖아. 저는 인복이 진짜 많죠. 좋은 분들도 많고 좋은 인연도 많고,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내가 썰 풀고 이런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이라서 썰이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건이 그런 거고, 사실 나쁜 사람들보다 가여운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크게 없다는 건 결론은 그만큼 나쁜 사람이 없었다는 반증이겠지 뭐. 인복이 많아요 진짜. 좋은 분들, 고마운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진짜. 사람 때문에 정주고 마음 아파하진 않았나. 그런데 뭐 상처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상처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상처받은 것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 왜 저 사람은 저랬을까? 나는 안 그런데. 근데 그 마음인 거야. 나는 안 그런데. 근데 사람은, 그 사람 내가 아니잖아?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나라면 저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마음에서 미움이 시작됐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닌 거야. 내가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더라고. 저 사람은 악의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닌데 나한테 악의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저 사람은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 기준으로 저 사람 바라보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보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아닌 사람도 막 끌고 가려고 했을 때는 내가 힘들었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잘 지내는 사람들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사건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그냥 어느 정도 인간관계 가지치기를 잘 해놔야 건강한 인간관계 가지가 좀 피는 것 같아. 지인분이 저 말 듣고 보살이라고 하는 거 보면 주변 사람들이 심하긴 했군요. 그런데 이건 방송에서는 좀 순한 맛으로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하기 시작하면 너무 민낯을 까발려서 팩폭을 갈기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 사람은 근데 있잖아, 자기가 행동을 잘 몰라.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몰라. 나부터도 그럴 거고. 근데 누군가가 있는 사실만 곧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면 그거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가시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내 말이 가시가 돼서 누구를 찌르는 거, 옛날에는 한때 어린 마음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나의 말로 인해서 팩트를 꽂아서라도 상처를 주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엄청난 복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본인들의 양심이 찔렸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 내 썰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말이 예뻐서 상대방 상처가 안 되지 싶어.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뭐 막 씨발 조팔해 가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을 하진 않지. 근데 사람은 있잖아, 자기 자신도 알 거야. 자기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도 자기 방어하느냐고 빽빽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한테 너가 이랬잖아 라는 말만으로도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때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상처가 되면 어때?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 근데 그런 말도 못 들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기는 해. 요즘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강박증이 있어요.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이런데, 옛날에는 정말 심했어요. 원래 그게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을 거야. 나는 착하게 보이고 싶어서 착한 게 아니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지켜보잖아. 남이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나한테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내가 남이 어떻게, 난 남이 나한테 보는 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만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면 난 이렇게 화장도 하지 않았을 거고, 내가 네일아트를 하면서 살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당당히 다니지 못했을 거야. 나는 내가 바라보는 나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선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착한 아이 콤플렉스일 수는 있지. 어쩌더니 화나면 무서울 것 같은데, 화가 나면 안 봐요, 그냥. 그냥 화를 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안 봐, 그냥. 안 보면 되지, 왜 감정을 써.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치가 없는 사람 때문에 화내는 감정 허비 시간이 너무 싫어. 난 모든 사람한테 착하고 싶진 않아. 왜, 내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착하고 싶진 않거든. 근데 확실한 건 내가 경우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도 내가 내 눈으로 나를 지켜보잖아. 그게 내 자존감이 될 수 있잖아. 복수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복수하고 싶을 만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복수하고 싶을 만큼 나한테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어가지고 막 복수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사람이 다 뿌린 대로 살던데, 이상하게도. 그래서 내가 잘 뿌리려고 하는 것 같아. 살다 보니까 사람이 딱 뿌린 만큼만 거두던데요. 혹시 어머님과의 시간도 어린이에게 긍정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주었을까요? 근데 지대한 영향을 줬죠. 어부가 주는 영향이 엄청 컸죠. 근데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솔직히 칭찬이라고 생각해. 착하게 보니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쵸, 그거 좋은 거지 않나? 그게 곧 가식,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곰 같은 여우 같은 곰을 지향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그쵸. 그러니까 곰으로 살고는 싶어. 근데 그 진짜 곰이라서 곰이 아니라 그냥 아는데 곰으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조금 손해보고 살고 싶고, 그냥 조금 당하고 살는 게 편해요.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고.
난 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착한 게 아니라 호구가 되는 느낌이라서 착한 것도 머리가 좋아야 돼 이런데 나는 호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알면서 당해는 줘도 모르면서 당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 상대방이 고마운 줄도 몰라. 물론 상대방이 고마워라고 그렇게 뭐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물론 없지만 그래도 나는 바보가 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순간들이 많아서 그런지 난 바보가 되고 싶진 않아. 저도 요 같은 고민 목표예요. 근데 맞아요. 조금 좀 손해 보면서 사는 게 맘 편해. 조금이라도 막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피곤해. 남이 피곤한 게 아니야. 보는 사람이 더 피곤해.